아주 미세한 거지만 이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면서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600위에서 1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상품이 노출될 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에서 이제 상품 노출이 결정되는 걸 이제 느꼈는데요.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뽀개보는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팔았던 상품 중에 이제 한 개 제품을 판다랭크에 순위 추적하는 기능을 달아서 순위를 계속해서 추적을 했는데요. 자, 이 상품이 원래 순위가 600등이었을 때도 있고요. 400등까지 올라왔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대형 키워드 1위까지 간 상품이었어요. 참고로 이 상품은 당연히 구매 대행에서 적합한 상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정원에서 쓰는 그 카테고리 중에 상품 중 하나예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제가 상위 노출 1등까지 먹었던 키워드인데요. 검색량이 최대 한 2만 정도 갔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검색량이 몇십만 되는 그런 카테고리 자체는 아니었고요. 그래도 2만 정도면 매출로 치면은 그래도 한 개 제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정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객단가도 한 개당 10만 원이 넘는 그런 이제 상품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순위권 밖에 있었다가 현재는 1등에서 10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순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를 상품 제목을 사실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노출 순위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1위까지 가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품이 노출되는 건 당연히 키워드나 상품의 이제 상세 페이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데요. 자, 키워드도 노출되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판매된 실적이나 또는 이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동일한데 키워드만 변경을 해줘도 상품 수가 몇백이는 이렇게 앞으로 노출이 돼요. 그만큼 키워드로 인해서 상품 노출이 좌우되는 엄청 큰 역할을 하는데요. 구매 대행업자분들 중에 수동으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반자동으로 등록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수동 등록하시는 분들은 업로드 숫자는 매우 작아도 되지만 키워드를 매우 공부해서 상품 하나하나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에요. 상품 하나의 매출을 많이 터뜨리는 방식. 근데 반자동 방식은 이제 키워드를 몇 가지 기준을 잡고 업로드를 많이 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자,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가야 상품이 팔리기 시작했을 때 순위를 앞쪽으로 쭉쭉쭉 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요. 경쟁 강도를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 바로 경쟁 강도가 낮은 상품들을 키워드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쟁 강도는 아예 무시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당구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당구대라고 검색을 하니까 상품 수가 11만 9천 개, 약 12만 개 정도 상품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판매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게 경쟁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 수가 낮을수록 좋은 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에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에서 당구대를 검색을 해보니까 경쟁 강도가 16대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품량은 약 12만 개인데 검색량 대비해서 상품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니까 이제 16대 1을 경쟁률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대 1, 8대 1 이런 키워드가 훨씬 더 좋은 걸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자, 제가 네이버 쇼핑에서 당구대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나오는 상품들이에요. 실제로 구매나 리뷰 건수가 많은 상품들도 있지만요.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구매 건수가 아예 없는 상품도 노출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경쟁 강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구매 실적이 없는 상품들도 노출된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품들은 왜냐하면 실제로 최신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품은 2023년 3월에 올린 상품입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플랫폼에서는 경쟁 강도 상관없이 신규 셀러들도 판매 실적이 없는 사람들도 판매될 만한 그런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키워드에서도 실적 없는 상품도 노출되는 자리를 만들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쟁 강도는 여러분들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작성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은요.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아이폰 케이스라고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1페이지에 나온 상품인데요. 자, 여기서 메인 키워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 상품을 찾을 때 검색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
아이폰 케이스라는 게 메인 키워드겠죠. 자, 그러면 서브 키워드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서브 키워드는 이 상품을 메인 키워드와 함께 같이 검색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품은 아이폰 케이스고 뒤쪽에 보시면 서브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투명, 변색 없는, 하드 케이스 이런 식으로 된 게 이 아이폰 케이스를 꾸며주는 서브 키워드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메인 키워드로만 이루어진 것보다는 메인 키워드 한두 가지와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로 이루어진 상품명을 좋아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검색 키워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데 대부분 메인 키워드 한두 가지, 나머지는 서브 키워드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상품 제목에 내가 메인 키워드를 싹 다 넣으면 사람들에게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품 제목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이 상품이 뭘 뜻하는 거지 라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단점이 있어요. 실제로 네이버 SEO 가이드에 보시면 노출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해 주는데요. 적합도와 신뢰도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뢰도는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그 상품 정보에 대한 것과 상품 제목과 이렇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적합도는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 메인 키워드가 여러 가지인 경우는 이게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적합도랑 신뢰도에서 떨어져서 상품 노출될 확률이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가이드는요, 상품 제목을 얼마나 길게 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상품 제목은 키워드마다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품 제목을 여러분들이 아이폰 케이스라고 단어 하나만 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키워드 하나에 100점을 몰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아이폰 케이스를 올릴게요. 자, 이 상품을 하나 올리는데 제목을 여러분들 50자 내외로 써야 될 거예요. 50바이트 25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하나 쓰고요. 자, 이러면 하나만 쓰면 제가 100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키워드를 한 개 더 썼다 칠게요. 서브 키워드를. 자, 그러면 이게 50점, 50점으로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상품 제목 그냥 100점인 걸로 올리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 케이스 쓰신 사람이랑 실리콘 이렇게 쓴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면 키워드를 두 개 쓴 사람은 아이폰 케이스 실리콘이라고 검색하는 소비자한테도 판매가 일어나고요, 아이폰 케이스라고 검색한 사람한테도 판매가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 이것만 쓴 사람은요, 이 지표에서는 순위는 키워드 이제 점수는 높아서 순위는 높지만 실제로 판매 지수도 노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두 개 쓴 사람한테 판매 지수에게 밀려서 아이폰 케이스 하나만 쓴 사람이 노출 순위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키워드 구성을 적정하게 짜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네이버에서도 얘기하는 게 보기 좋은 게 50바이트 내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똑같은 상품을 여기서 추가로 길게를 써보기도 해보고 조금 더 잘라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키워드가 조금 더 줄어들수록 노출되는 확률이 더 높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한 양으로 키워드를 잡아주셔야 이제 노출된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100점이라는 그 게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알차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50자 안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경우의 수를 잘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걸 저는 보통 수요 키워드를 잘 녹여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수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찾는 방법은 뭐 판다랭크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이버 쇼핑 1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찾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이폰 케이스를 제가 수요 키워드를 찾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아이폰 13 케이스를 쳤어요. 자, 그러면 네이버 1페이지에 아이폰 13 케이스에 관련된 수요 키워드가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자, 렌즈 풀 커버 하드 케이스, 변색 없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수요 키워드예요. 자, 여기 하단에도 보시면요, 자, 슬림, 그리고 투명, 자, 귀여운 꽃,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수요 키워드라서 여러분들이 상품 제목을 지을 때 이런 수요 키워드로 서브 키워드를 구성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규칙은요, 내가 올리는 상품의 제품의 특성과 키워드와 매칭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노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아이폰 케이스를 올리는데 실제로 제품이 투명하지 않아요. 전혀 투명한 옵션도 없는 케이스인데 제목에
수역 키워드랍시고 뭐 투명, 변색 없는 이런 키워드를 넣어버리면 실제 제품이랑 매칭이 안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상품을 들어왔다가 이제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노출 대비 전환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나의 상품은 계속해서 그 다음 검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는 이제 중국 구매대행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폰 케이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아이폰 보호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품을 하루에 뭐 몇십 개, 100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그 중국 번역된 걸 그대로 쓰시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수요 키워드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이폰 케이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검색하는데 중국어를 번역된 걸 그대로 쓰면 이게 아이폰 보호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량 등록하시는 분들은 이 키워드 교정이란 걸 안 하면 상품을 몇백 개 올리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반자동 방식에 적합한 키워드예요. 자, 첫 번째는 수동 전략과 반자동 전략은 아예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수동 같은 경우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반자동 같은 경우는 특정 기준을 잡고 많이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특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 기준 중에 자, 첫 번째는요, 경쟁 강도는 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렸다시피 경쟁 강도가 높은 데에서도 신규 셀러들이 들어갔을 때 노출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기준 두 번째는요, 자,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로 구성되는 게 노출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메인 키워드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상품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보드마카잖아요. 네, 이거는 보드마카라고 보통 부르니까 메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브 키워드는 뭐냐면 이 보드마카가 지금 조금 삼각형이거든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서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자석 보드마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석 재질이거든요. 자, 이런 게 서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자, 서브 키워드는 수요 키워드로 된 걸로 구성해 주셔야 돼요. 자, 수요 키워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단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검색하는 서브 키워드가 실제 수요 키워드예요. 예를 들면 보드마카인데 이 보드마카를 사람들이 어떤 구성으로 검색하는지를 보는 거죠. 네, 네이버 쇼핑이나 판다랭크 이런 데에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 되는데요. 보드마카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해보면 뭐 자석, 뭐 삼색, 오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서브 키워드이자 이제 수요 키워드로 다 구성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드마카 자석이라고 검색해도 내 상품은 노출되고요, 보드마카 삼색이라고 검색해도 내 상품은 노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실제 내 상품과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드마카잖아요. 자, 자석 보드마카거든요. 자석 기능이 있는 보드마카인데 실제로 자석 기능이 없는 보드마카를 올리는데 키워드에 자석이라고 쓴다면 실제 사람들이 내 상품을 구매하러 들어왔다가 상세 페이지 보니까 자석이 없으면 구매를 안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므로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때 나의 상품은 구매를 안 하구나 라고 인식해서 다음 사람에게 노출될 때는 내 상품이 노출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거지만 이 규칙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면서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600위에서 1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키워드에서는 문제가 없게 된다는 거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정책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반자동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했을 때 보편적으로 노출에는 문제 없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가기만 하셔도 키워드는 거의 다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